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3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아테네 앤트워프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아테네는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UEFA 챔피언스 리그 3차 예선에 출전하였으며 디나모 자그레브를 격파하여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번이 세 번째 UCL 플레이오프 진출인데 앞선 두 번의 시도에서 모두 본선행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그리스 대표팀 선수들을 비롯하여 도마고이 비다, 스티븐 주버, 다미안 시만스키, 에산 하지사피, 밀라드 모하마디와 같이 각국 국가대표들이 다수 속해 있습니다. 더불어 오르벨린 피네다, 로돌포 피자로, 지니와 같은 추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영입하여 전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테네는 1차전에서 경기를 시종일관 앤트워프를 압도했으나 빈선트 얀센에게 전반 16분 만에 내어준 골이 결승골이 되어 1차전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경기의 양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아테네가 몰아붙였지만 사실 23번의 슈팅을 때리고도 겨우 4번의 슈팅만 유유슛으로 만들어낼 정도로 슈팅 정확도와 집중력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후반 5분 만에 상대 수비수 옐레바탈리의 퇴장이라는 호재를 얻고 10명의 앤트워프를 상대로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며 1차전이 철저한 실패로 점철되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부족한 경기력을 보여준 아테네였습니다. 거기에 주말 경기마저도 홈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앤트워프는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우승하여 UCL 플레이오프 진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치데라 에주케, 야콥 온드레이카 등 국가대표급 공격수들을 영입하여 UCL 대회에 데뷔하였습니다. 벨기에 U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미첼 앙제 발리키샤, 만델라 케이타, 샌느 레먼스 등 젊은 선수들도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CL 본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시즌에는 UECL 플레이오프에서 바삭세이르의 1무 1패로 밀려 본선행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앤트워프는 빈선트 얀센의 선취 득점 이후 추가 득점의 욕심보다 한 점의 리드에 만족하고 경기의 템포를 올리지 않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점유율이 35%로 내려앉을 정도로 아테네에게 밀리는 양상이었지만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이 뒤로 후퇴하면서 아테네에게 중거리 슛을 많이 내줬지만 아테네의 슈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행운이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과 원정이 바뀌어 그리스로 떠나는데 2차전에서 주축 풀백인 바탈리가 1차전에 퇴장으로 이탈하는 악재가 있습니다. 원정 다득점 원칙이 사라진 챔피언스리그인 만큼 90분 경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180분이 경기에서 90분의 전반이 끝난 셈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2차전도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지킬 수 있는 데까진 지켜보려 할 것입니다. 어쩌면 1차전의 양상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아테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앤트워프와의 경기에서 10명의 앤트워프를 제압하지 못했고 공격 전환에서 유의미한 장면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아테네입니다. 앤트워프의 주전 풀백 바탈리가 퇴장으로 나오지 못하는 만큼 이를 공략해야 할 아테네의 암라바트는 1차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2차전에서도 특별함을 보여주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가 라인을 촘촘히 하거나 내려앉는다면 이런 공간을 뚫을 수 있는 선수의 존재나 패싱 능력 아니면 극단적으로 뛰어난 중거리 슛 능력 등이 예시가 될 건데 아테네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공중볼을 통한 득점을 기대해 볼 만한데 아테네의 정예 공격진들은 170 후반대에서 182 정도의 신장도 좋지 못합니다. 홈이라는 이점을 두고 1차전의 실점을 바로 동점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초반에 이른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아테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의 아인트호벤 레인저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에인트호벤은 이번 시즌에 에릭 구티에레스, 사비 시몬스, 막시밀리아노 로메로, 파비오 실바, 토르강 아자르, 사비오 등이 이적하거나 임대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노아랑, 히카르도 페피 등을 영입했지만 출혈이 꽤 컸던 점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인트호벤은 시즌 초반에 슈퍼컵에서 페예노르트를 1대0으로 이기고 리그에서도 2연승을 기록하고 UCL 3차 예선에서도 슈투름 그라츠의 2연승을 거두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인트호벤이 1차전에 레인저스를 압도했는데 지난 시즌 복수를 작심하듯 원정팀임에도 주눅 들지 않고 전방위로 레인저스를 압박하면서 슈팅 기회가 열리면 주저하지 않고 날린 슈팅이 19개입니다. 홈팀이었던 레인저스가 날린 슈팅이 11개였으니 2배 가까운 슈팅을 레인저스에게 날렸습니다. 경기 볼점유율도 PSV가 70%로 압도하며 에인트호벤이 모든 면에서 레인저스를 앞섰습니다.
특히 상가레가 상대 중원부터 아크라인 부근까지 공을 몰고 들어오는 동안 전혀 견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에이트호벤은 레인저스의 모든 스페이스를 잡아먹고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원정에서 이런 좋은 경기력이었다면 홈에서는 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레인저스는 공격수 안토니오 콜락을 잃은 대신 페에노르트로부터 다닐루를 영입하고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한 백업 공격수들을 영입하여 공격진 뎁스를 풍부하게 했습니다. 지난 시즌 UCL 본선에서는 죽음의 조에 속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에는 홈에서 세르베트를 2대1로 이기고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성공했습니다. 1차전 레인저스는 안방에서 에이트호벤 선수들이 모든 공간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제대로 된 압박과 견제가 없었습니다. 측면에서의 상대방의 전진을 제어하지 못했고 바카요코의 돌파력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골을 득점하여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PSV의 고른이 좋았다면 더 많은 실점을 하고 패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노아랭을 비롯해 바카요코, 상가레 등 기동성이 좋은 선수들을 방어하다 보니 테버니어, 사우터, 바리시치까지 수비진 대부분이 경고 카드를 받을 만큼 반칙으로 끊는 것 말고는 해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이트호벤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특히 어리고 빠른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레인저스는 이 선수들을 방어하기 위해 반칙으로 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고 홈에서도 무려 70%의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펼친 레인저스가 원정인 2차전에서 그런 상황을 뒤집고 경기 양상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에이트호벤은 지난 시즌 같은 경기에서 레인저스에게 탈락당한 운명이 있는 만큼 2차전에서는 초장부터 아예 레인저스의 사기를 꺾기 위해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이번에도 랭과 바카요코를 측면에 비치하고 상가레가 많은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대용이 최전방에서 포처 역할을 하면서 레인저스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레인저스는 개막전 패배를 당하며 분위기조차 좋지 못하기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에이트호벤의 우세가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코펜하겐 라코브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덴마크 리그의 강팀으로 UCL 경험이 풍부한 팀입니다. 이미 8번째 UCL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3번의 플레이오프에서 본선행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UCL 2차 예선에서는 브레이다블리크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었으며 3차 예선에서는 스파르타 프라하와 비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차지하여 본선행에 진출했습니다. 덴마크 리그에서는 5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빅터 클라센 모하메드, 엘유누시 안드레아스, 코넬리우스 등이 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1차전 상대의 자책골에 힘입어 얻은 행운의 리드에 만족하지 않고 평소 경기력 그대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라코프 챈스트호바가 공격을 위해 라인을 올린다든지 측면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공격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코펜하겐은 이에 대비한 교체와 전술 변화 없이 그대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원정이라는 약점이 전혀 작용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상대팀 라코프 챈스트호바의 전력보다 분명히 앞서 있었기에 그런 플레이를 펼친 것이라 생각됩니다. 라코프는 사상 처음으로 폴란드 일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UCL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시즌에는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여 승격하고 연달아 21년도 시즌과 22년도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블라디슬라프 코체린 데안 소레스코, 지아니스 파파니콜로, 벤 레데르만, 아드난 코바세비치 등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여 매우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1차전 폴란드 챔피언 자격으로 UCL 예선 진출 자격을 얻은 라코프 챈스트호바는 지난 1차전 홈팬들 앞에서 아주 창피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챔피언이라는 자부심과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은 보그단 라코비찬의 전반 9분 자책골로 무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한 골이 이 경기의 유일한 득점이며 결승골이어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라코프는 홈경기였음에도 상대 코펜하겐을 밀어붙이지도 못했고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마저 비등했습니다. 한 골이 뒤지고 있음에도 라인을 올려서 빠르게 동점골을 넣겠다는 의욕조차도 보이지 않는 듯한 답답한 공격 전개였고 마르친체블라와 코체르인의 양쪽 윙어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측면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전 경기에서는 코펜하겐의 전력이 라코프가 홈에서의 유리한 입장을 살리지 못하고 중원에서 전진을 못하며 허무하게 공을 뺏기는 장면 등 아무리 리그 챔피언이라지만 이러한 실력으로는 코펜하겐에게 2차전에도 위협이 되지 않겠다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코펜하겐의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이고 코펜하겐은 한 점의 리드에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정에서 얻은 한 점을 유지하고 지지만 않아도 되는 수비적으로 경기를 펼치면서 한 점의 리드를 지키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펜하겐이 실점 제어가 되는 팀이 아닐 뿐더러 챈스트호바의 전력이 더 앞서는 게 아닌 만큼 수비적으로 경기를 치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점의 간극을 더욱 벌리기 위해서 경기 초반에 이른 득점을 기대하며 초반부터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엘리오누시와 바르다지 라르손이 있는 스피드 있는 공격진이 비교적 발이 느린 라코프의 수비 공간에 직접 돌파하여 득점하는 것도 한 점 차의 리드를 가진 여유로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코펜하겐의 우세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챔피언스리그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